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5년 정도에 아프리카TV가 엄청 성장하는 걸 보고 제가 방송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고 지인들이고 싹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송에서 춤을 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리나 걱정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책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거라고, 노잼일까봐 저를 말리셨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금융 관련,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가이드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만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채널도 한번 만들어서 그 회사 채널에서 못했던 재밌는 이야기들,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핀테크에 온 지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됐어요. 핀테크 업계에. 핀테크라 하면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요즘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모바일 세대에 맞게끔 금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사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금융, 재테크,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게 제 역할이어가지고,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한번 그것만 고민을 했었죠, 회사에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7년, 6년, 7년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 나 너무 바쁘고 공부할 거 너무 많고 회사일도 치이고 근데 금융이나 재테크는 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3권을 선별해 가지고 왔어요. 일종의 큐레이션이네요. 제가 추천드릴 도서들 3가지 들고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인데요. 일본계이시지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죠. 이게 이제 전국적인 신드롬을 하면서 거의 뭐 3,500만 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 그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3,500만 부, 감 오시죠? 한 70% 정도 우리나라 치면 전 세계에 이 정도 팔렸다고 하니까 이 책 쓰고 엄청 부자 되시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욕도 엄청 많이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에 이게 시리즈별로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굳이 꼭 한 권을 봐야겠다 하면 딱 1편을 먼저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에 보면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이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 아빠의 마인드가 생각보다 특이합니다. 특이한 건지 제가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의 마인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쇼킹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부자가 아직 덜 됐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 에피소드, 그리고 교훈들이 되게 많은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부자들은 자산을 모은다. 그리고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인 줄 알고 산다. 그리고 그 서민층은 소비만, 지출만 한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산과 부채를 보통 구분한다고, 중산층 정도면 구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기본 덕목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그럼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지? 라고 했을 때 자산을 아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파트를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산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그러니까 주인은 나지만 사업체는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일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건 내 직업이다. 그리고 2번째는 주식, 3번째는 채권, 4번째는 뮤추얼 펀드, 5번째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6번째는 어미나 차용증, 7번째는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 이를테면 음악, 원고, 특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가치가 있거나 수입을 창출하거나 즉시 시장성이 있는 것.
네, 이런 게 자산이라고 합니다.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 마인드 중에서 부자 마인드보다 부자가 되기 힘든 그 가난한 마인드가 뭔가 라고 했을 때 한 5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인플레이션은 커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마이너스 자산을 증축하는 길이거든요. 투자 활동이라든지 재테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부자 마인드에서는 좀 멀다,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냉소주의. 뭐 저거 해서 얼마나 벌겠어, 뭐 저거 내가 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시니컬한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부자를 못되게 한다고 합니다. 또 게으른 건 답이 없죠. 부지런한 사람은 적어도 뭐 보통 이상의 자산을 증축하시니까 부지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으르지는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뭐 부부 생활에서도 습관 때문에 많이 싸우시고, 습관이 안 맞으면 여러모로 생활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습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이너스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요.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좋은 습관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부자가 되는데 좋은 소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거만함.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것도 해봤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부자와는 좀 거리가 먼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른, 나쁜 습관, 거만함, 이 5가지 맨날 이게 진짜 성인처럼 다 지켜가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게 불쑥불쑥 들어오고 우리를 막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면, 마음이 정신이 혼란해진다면, 이런 5가지가 부자 마인드가 먼 가난한 마인드라고 생각하면서 부자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시간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2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EBS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이건 다큐멘터리 5부작으로 나왔었는데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그 역사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배운 적이 있을까요? 그냥 경제 이론을 공부하고 시험 보기 바빴지,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자본주의의 의미, 그리고 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배웠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자본주의 책을 보면서 이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 그리고 상식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특히 소비 측면에서 제가 감명을 받는데, 심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꼭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소비하시나요?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뭐 데이트하러 가야 되고, 직장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있고, 뭐 이럴 때 쇼핑하거나 소비하실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소비가 어떨 때 하나를 살펴봤더니,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이럴 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쓰면 왜 행복해지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게 심리적인 우리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로 우리는 정신적인 위로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소비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통장에 잔고 빠진 거 보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울감에 또 이걸 또 채우러 가고 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중독 소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를 줄이는 방법, 소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봤더니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이라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아도 내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마인드인 거죠. 이 자존감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우선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 성장에서는 스스로가 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자존감이 막 높은지 낮은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우울하고 어떨 때는 자존감이 좀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 스스로 했던 거는 스스로를 돌봐주는 거죠. 나 자신의
건강한 생각, 건강한 지식, 뭐 건강한 습관, 건강한 운동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루하루 좀 발전시키나 보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소비 욕구가 좀 떨어지더라고. 뭐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소비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 소비가 줄어요. 수입은 늘지만 소비는 주는. 어릴 때 특히 20대 때는 뭐 진로 고민도 있고 뭐 연애도 처음이어서 어렵고 막 부모님과도 맨날 이제 전쟁 같고 막 과도기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막 헤매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오히려 불안해서 그때 더 소비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뭘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옷 한 5년, 6년 됐나? 네, 잘 입고 다니죠. 제 옷들이 되게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대학생 때 샀던 코트가 아직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좋은 옷을 사서 좀 오래 입는 스타일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사라진 게, 이게 화려한 물품들을 안 하고 다녀서 내가 위축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괜찮은 나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물욕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되게 괜찮아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100달러짜리 미국 달러 지폐를 보면 거기 그 인물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기억나시죠? 그 프랭클린이 이 프랭클린입니다. 프랭클린이 옛날에 이제 달력을 파는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달력 귀퉁이, 모퉁이 뭐 이런 데다가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적인 언어들, 문구들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대요. 뭐 부자가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것은 건강 습관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만한 문구들을 써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한 권의 책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나? 그래서 덕목들, 특히 13가지 정도의 덕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 첫 번째 장이 이렇게 나와요. 부자가 되는 길. 가난한 리처드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3가지 덕목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저 이걸 읽는데 어쨌든 1733년에 탄생된 책이어가지고 300년이 지났자는데 너무 살벌한 거 많아요. 여러분 무섭고 이렇게 숨 막히는 아주 정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절대 흐트러지면 가난해질 것 같고 막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어요. 재밌고 한편으로는 300년 전 얘기 중에 지금도 통하는 게 있구나 라면서 또 깨달음도 있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좀 재밌는 것도 읽어볼게요. 검약. 옷을 살 때는 지갑과 논의해라. 저희는 요즘 카드 많이 들고 가니까 지갑이 아니어도 카드랑 논의하겠죠. 왜 내 맘대로 결정하는가? 왜 내 맘대로 결정하는가? 카드랑 지갑이랑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여자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남자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여자다. 요즘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지금 틀린 말이라 하기에도 또 어렵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스럽게 대하라. 사랑에 관련돼서는 어디 나 사랑해줄 사람 없나? 나 이렇게 백마탄 남자가 와가지고 나 진짜 사랑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날은 없나? 막 이러면서 이제 꿈을 꿀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사랑스러운 존재처럼 되는 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절 파트도 재밌는 거였어요. 방문은 겨울 햇살처럼 짧아야 한다. 어디 찾아가거나 만나러 갈 때 그때 쓰는 말이 방문이잖아요. 그때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살처럼 잠깐 딱 비치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막 민폐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앉아서 민폐가 되게 방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잠깐 이렇게 아쉽게 왔다 가시는 분들은 너무 또 다음에 보면 또 반갑고 더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버팅기고 막 오래 머물고 이런 것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만족. 저는 이거 괜찮은 거,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충분히 가진 사람은 없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진짜 부자라고 해도 혹은 내가 정말 지위가 높다고 해도 누구나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려고 노력하는 게 부자가 되는 마인드, 행복한 마인드라고 합니다. 보면은 막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재벌이고 뭐 그 자수성가해서 막 높은 위치나 명예를 가진 분이어도 부족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사생활이라던가 혹은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시간을 쓴다던가 뭐 거의 회사나 뭐 자기 일이 거의 나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자유가 속박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히 다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신도 다 가질 수 없어. 왜냐면 신은 맨날 기도를 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막 신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럴 거면 저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나요? 막 이러면서 욕도 들어야지, 기도도 들어야지. 신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나를 생각하면서 뭘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까? 그게 부자 되는 길이라고 하던데 이 가난한 리처드의 전략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왔습니다. 이거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하나 더 추천드린다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거 약간 고전처럼 옛날 동화처럼 이렇게 재밌게 소설처럼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뭐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 바빌론판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황금의 5가지 법칙.